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속속 시간입니다. 올해 약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삭감됐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전북은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됐는데요. 뉴스 속속 오늘 이 시간은 지방교부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과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지방에 주기로 했던 교부금을 줄이기로 하면서 지방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지역 경제는 물론 시민들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지방 교부세는 정부가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세액의 일정 비율을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을 말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가 걷는 세금 수입 가운데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20.79%는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부금이라고 말하는데요.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가보조금 등은 지자체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줄이면 그만큼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어려워집니다. 올해 국세가 30조 원가량 덜 거치면서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2조 2천억 원,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조 3천억 원 각각 줄였습니다. 각 지자체는 긴축 재정으로 버티거나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등 대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예전에는 교부세가 부족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먼저 지급하고 2년 뒤 예산에 반영하거나 다른 세수를 활용해 교부세로 지급해왔지만 올해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이나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가 줄면 재정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전북을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의회는 2006년 이후 동결된 교부세율을 높이거나 현행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교부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교부세 삭감 전에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전북 재정, 어떤 상황인지 또 자구책은 무엇인지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언급됐습니다만 정부가 걷는 세금 수입, 그러니까 국세 수입이 올해는 30조 원가량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북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정부가 약 30조 원의 세수가 결손된다는 그런 제출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 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도가 한 757억 정도, 시군이 한 3,220억 정도, 전체적으로 한 4천억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56.4조 제출계의 세수 펑크에 이어서 2년 연속 지금 국세가 감소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 교부세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지속성 이런 데 심각한 좀 영향을 받게 되고요. 특히 이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도가 1년에 쓸 수 있는 자주 재원이 약 3조 1,5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국세와 연동되는 이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 정도 됩니다. 이걸 시군으로 또 확대를 하면 적게는 44%, 많게는 84%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 심각성이 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북이 재정 자립도가 좀 낮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크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재원이지 않습니까? 전북도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좀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나요? 아무래도 그 교부세가 저희 자주재원의 큰 축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저희 지방 재정이 대부분 민생이나 취약계층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었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취소하기라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이 빚을 내서 세수를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선은 저희 미래 세대에 좀 부담을 주는 우려가 좀 있고요. 또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에 저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재정의 기초 체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저희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각종 특례들을 또 실행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 생태계 대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재 양성, 그리고 주력 산업 혁신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은데요. 이렇게 세수가 줄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저희 도의 채무 비율이 17개 시도 중에 제일 낮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표상으로 매우 좀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출 재구조화 등이라든가 이런 그 자구 노력과 함께 건전한 채무 발행을 통해서 이런 꼭 해야 할 일들은 흔들림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채무 비율이 좀 낮은 게 일종의 희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와중에 교부금까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북의 교육 사업에도 좀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네. 교육청도 저희와 상황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수 재추계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약 2,200억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저희 도내 그 초중고 학생 수로 이렇게 환산하면 1인당 한 117만 원 정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네. 교육청에서는 하지만 교육청도 지금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세수 감소 영향으로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간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안이 10조 원대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이긴 한데 세수 결손 때문에 적자 재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북도가 어떻게 추가 예산을 확보하느냐, 이게 좀 관건일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네, 정부가 세수 부족 또 건전 재정 기조를 견제하다 보니까 국가 예산 확보 환경이 상당히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도와 시군 그리고 정치권이 원팀을 이루어서 저희가 정부안 최초로 9조 원대 예산을 일단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고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 예결위를 거치면서 꼭 필요하지만 덜 반영됐다거나 또는 그 미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정치권을 통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 그 도에서 지휘부 중심으로 전략 회의체를 운영해서 기재부 설득 방안 등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관영 도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시장 군수님들이 이제 직접 발로 뛰고 있고, 또 국회와 기재부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좀 설득해 가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도와 시군이 이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국회 현장에 상주반을 지금 가동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 시군과 정치권과 함께 단단한 공조 체제를 통해서 최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북도가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또 이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서와 상당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 여러 차례 협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런 간극을 좀 좁히는 노력을 했는데요. 그 결과 저희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또는 집행 실적이 부족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거나 또 폐지하거나 이런 과감한 좀 결단을 했고요. 또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통해서 세출 구조 조정을 좀 단행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6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제 특별회계 설치했던 그 목적이 상실된 특별회계를 그래서 존치 실익이 없는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과감하게 통합해서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16개 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기금 목적에 좀 부합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기금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전환을 해서 기금 활용도를 높여가는 그런 노력도 함께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자구 노력 등을 통해서 저희 마련된 재원을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 또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그 재원을 적절히 저희가 배분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